자, 이번에는 시그마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을 보시면은요, 암기가 필요한 시그마의 공식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 계산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말이죠. 자주 출제되는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거나 어떤 문제 속에서 계속 이 계산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유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영어 단어나 수거를 외우듯이 이런 정도로 외워놓는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계산이 좀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이 너무너무 길고 지루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계산에 지쳐서 진짜 필요한 이 수학적 지식을 갖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진심으로 부탁하는데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거는 외우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같이 외웁시다. 아셨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시그마의 기본 공식들 세 가지를 외웠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식들이 다양하게 변형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는데, 자, 먼저 기본 공식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외우고 있죠.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바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그쵸? 그런데 여기와 여기를 잘 보시면요. 얘는 k는 1부터 n-1까지 k예요. 즉 n 들어갈 자리에 n-1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지? 2분의 n-1의 n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 정도 계산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이건 원래 전개를 해서 6분의 n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갖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는 바로 이러한 형태가 돼요. 어떻게?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 어때요? 외우기가 좋지 않습니까?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은 3분의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그만큼 계산이 간단해진다는 이야기야. 자, 같이 k는 1부터 n-1까지 kk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3분의 n-1의 n의 n 플러스 1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한번 보세요. k는 1부터 n까지 k-1의 k예요. 바로 4번과 5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요 결과도 말이죠. 4번하고 똑같습니다. 3분의 n-1의 n의 n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요. 선생님이 간단히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4번을 갖다 직접 써보세요. k에다 1 넣으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k에다 2 넣으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k에다 3 넣으니까 3 곱하기 4 더하기 해서 중간생략 해가지고 n-1 넣어보니까 n-1 곱하기 n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들을 다 더한 것 바로 3분의 n-1의 n의 n 플러스 1이거든요. 자, 그러면 5번도 한번 같이 써볼게요. k에다가 1 넣어보니까는 0 곱하기 1 더하기 k에다 2 넣어보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k에다 3 넣어보니까는 2 곱하기 3 더하기 중간생략 이렇게 해서 k에다 n 넣어보니까 n-1 곱하기 n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 항이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나 어때요? 서로 같죠? 그러니까 4번이 3분의 n-1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5번도 3분의 n-1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 k 플러스 2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개를 하면은요. 무려 몇 개의 항이 나옵니까? 세 가지 형태의 항이 나오고 그것을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또 6분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더하기 또 2분의 n 플러스 1 이것을 넣어가지고 다 정리를 해줘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4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의 n 플러스 3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L은 1에서부터 N까지 가로 열고 시그마, K는 L에서부터 N까지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입니다. 이것을 좀 더 줄여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말이죠. 예전 수능에 말이죠. 학력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7번 이렇게 써놓고 이놈은 이놈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증명해라. 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선생님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역시 보여드리겠지만 증명은 증명이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식이 바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증명법이 있구나 하는 것도 같이 느껴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말이죠. 선생님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증명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음을 계산하십시오 이랬어요. 자, 선생님이 왼쪽에서 무조건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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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논리적인 이유, 원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준 다음에 외우라고 하셔야죠. 뭐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진심으로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이 풀이 과정을 쭉 보여드릴 텐데 그 풀이 과정을 한번 배워놓고 난다면 이 7가지는 그냥 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들어갈게. 자,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전개를 하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요거 이렇게 전개하니까는 뭐가 됐어? 시그마 하니까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더하기 요 녀석은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럼 통분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통분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6분의 어떻게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지? 그 다음에 다시 6분의 해가지고 공통인수 n의 n 플러스 1로 묶을까? n의 n 플러스 1로 묶었더니 여기에서는 2n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3이 남죠. 그래서 3. 그리고 뭐야? 2로 약분되잖아. 2로 약분되니까 이렇게 약분되어서 여기는 3 되고 여기는 2가 남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니까 무엇이 된다? 바로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가 된다. 자,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오케이. 믿었으면 앞으로 대응 관계로 외우셔야 돼.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은 3분의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다. 됐습니까? 외우셨죠? 자, 그러면 요 2번은 어떻게 되느냐? 2번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됐습니까? 이거 정리하시면은 K의 제곱 플러스 K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또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6분의 n-1에 그 다음에 n에 2n-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n-1에 n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오케이? 역시 이제 6분의로 또 통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자, n-1에 n에 2n-1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n-1의 n. 아이고 힘들어. 그지? 응?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은 6분의 n-1의 n에 여기에서는 뭐야? 2n-1 남잖아. 2n-1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 또 2로 약분되잖아. 약분돼서 3 약분되고 요거 플러스 2인데 1만 남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이것도 정리해 주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3분의 n-1에 그리고 n에 또 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써볼까? 칸이 좀 부족해. 이쪽에다 쓸게. 됐습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n에 n 플러스 1 통분하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 n에 n 플러스 1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이거 정리하시면은 6분의, 그 다음에 n의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니까 n의 n 플러스 1로 묶어. 그러면 얘가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죠? 2로 약분하니까는 요게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약분되면서 3 남고, 요거 마이너스 2니까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 남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아름답게 정리하시면은요. 6분의 요거 n-1 먼저 앞에다 쓸까? 그 다음에 n의 n 플러스, 아이고 여기 3분의로 약분했잖아. 그지? 그래서 n-1에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3개 정리해 보는데도 어때요? 아유, 막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빨간 글씨로 쓴 것들만 일단은 암기를 하시고, 물론 이런 계산도 좀 해보셔야 돼요. 연습장 펼쳐놓고 선생님이 해드린 대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이번에 이제 4번 도전이에요. 4번. 자, 4번 증명하려니까 칸이 좀 부족하다. 우리 칠판 하나 불러드릴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자, 준식이는,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에 요거 전개할까? 그러면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 자, 다시 전개할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3승 플러스 3K의 제곱 플러스 2K.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암산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의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또 n 플러스 2n 플러스 1 됐습니까? 오케이. 더하기 2배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 약분하면서 요거 2 되겠고요.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4분의 이렇게 나오니까 분모는 4분의로 통분하면서 쭉 써보자. 4분의 그 다음에 n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됐습니까? 오케이. 자, 4분의 했으니까 여기다 2배 해야 되겠죠? 2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n의 n 플러스 1 정리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n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공통인수 눈에 보이십니까? 4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묶어 놓으시면은요, 여기는 n의 n 플러스 1 남죠? 그러니까 n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4n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것은 4 이렇게 남겠네요. 자, 좀 더 정리를 하시면은요, 4분의 됐어요. 그죠? n의 n 플러스 1에, 자, 그 다음에 n의 제곱 5n 플러스 6, n의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n의 n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5번 문항을 갖다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5번 문항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전개해서 대수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힘들어. 오히려 그렇게 푸는 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5번은요. 좀 다른 형태로 증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5번 역시 칠판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요. 시그마가 두 개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시그마 L은 1에서부터 N까지 가로 시그마 K는 L에서부터 N까지 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그마가 두 개가 있고 변수가 두 종류야. 그치? K하고 L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왔을 때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변수를 행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K라고 하는 변수를 열로 나열해서 행열의 형태로 한번 선생님이 전개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L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은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한번 실질적으로 손으로 써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해서 중간생략 n-1 더하기 n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L에다 2를 한번 넣어볼까요? L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L이 1부터 N까지 변하니까 2일 때,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2에서부터 N까지 K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출발을 2부터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중간생략 이래서 n-1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하나만 더 써보자. L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그마 K는 3에서부터 N까지 K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중간생략 n-1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이런 식으로 L이 만약에 N으로 바뀌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뭐야? 시그마 K는 N에서부터 N까지 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쭉 가가지고 맨 끝에 N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L이 1부터 N까지 변할 때 다 더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더해볼까? 더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쭉 내려보니까 1이 하나가 있네요. 더하기 2는 2개가 나와요. 그래서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네요. 3은 3개가 나오죠. 그래서 3의 제곱이 나오겠고 4는 역시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4의 제곱이 나올 거고 아하 5는 5개 5의 제곱이 나올 거고 중간 생략해가지고 n은 결국 몇 개? n개가 나오겠죠. n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주어진 식의 의미는 자연수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문자 하나로 시그마 변수 하나로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이라 쓸 수 있으며 역시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자, 이러한 증명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5번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5번이 뭐였어? 바로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좀 더 이런 훈련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셔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그마 오늘 처음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에 무엇을 배웠어요? 등차 수열 배웠죠. 그리고 등비 수열 배웠습니다. 근데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2분의 항초말 공식도 있었고 또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d라는 공식도 있었어.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등차 수열의 특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나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 물론 등차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등차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그마 용법으로 풀기보다는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있으니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풀자라는 얘기야.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시그마 옆에 K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이 전체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시그마 옆에 1차식이 나오면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항개수, 그 다음에 초항, 그리고 말항 이래서 2분의 항초말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 한번 보세요. 시그마 K는 11에서부터 20까지 2K-1이라는 이 계산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풀이 방법을 갖다가 순수하게 시그마의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등차 수열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어라 하는 이야기야. 자, 천천히 한번 볼게. 원칙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K는 11에서부터 20까지 2K-1이거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2K-1에서 여기는 11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여기서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K는 1에서부터 10까지 바로 2K-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무슨 공식을 이용해야 돼? 바로 시그마의 기본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시그마 K, 그 다음에 시그마 상수 이랬으니까 이것은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1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1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또 2에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니까 얘는 2분의 20의 21 마이너스 1이 20개가 있으니까 20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0의 11 마이너스 플러스 1이 10개가 있으니까 1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지워지고 나니까 20 곱하기 21 420 됐습니까? 420 마이너스 20 자, 지워지니까 110 그렇죠? 마이너스 110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400에서 100을 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300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시그마의 기본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지 않고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말이죠. 지금 보시면 시그마 옆에 일반항이 오게 되는데 일반항이 K에 관한 1차식이야. 즉 변수가 1차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몇 개를 마음속에서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자, 11을 넣어보니까는 22-1, 21 더하기 그 다음에 12를 넣어보니까는 23 더하기 13을 넣어보니까는 25 더하기 중간생략 이렇게 해서 20을 넣어보니까 39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아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이고요. 11에서부터 20은 여기가 몇 개의 항이니? 10개의 항이죠. 10개의 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차가 2고 10개의 항의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그냥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바로 2분의 항개수 10개, 초항은 21, 마항은 39.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는 2분의 10에 60, 약분되고 나니까는 얼마? 30 해서 결과는 30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계산의 요 중간 부분도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처리하고 앞으로는 보자마자 뭐 하면 되겠어?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 2분의 항개수 어떻게 센다라고 했어요? 끝항에서 시작항을 빼면 20 빼기 11 더하기 1 그러니까 10개 그 다음에 11을 집어넣으니까 초항 바로 21 더하기 20을 집어넣으니까 마랑 39 그래서 암산하니까 바로 2분의 10 곱하기 60 바로 300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점점점 계산이 간단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왜 배우느냐?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말이죠. 이제 같은 원리가 이제 등비수열에도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등비수열 한번 보자. 등비수열의 합과 시그마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옆에 말이죠. 시그마 옆에 K에 관한 지수꼴이 나오면 K에 관한 지수꼴 물론 상수항이 없어야 합니다. 상수항이 없어야 한다. 자, 시그마 옆에 K에 관한 지수꼴이 나오면 이것을 등비수열의 합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랬을 때 공비가 1보다 작으면 1-r분의 초항의 1-r의 n승이라는 공식을 갖고 문제를 풀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r-1의 초항 a1의 r의 n승-1 이런 공식을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시그마 용법에서 기본 공식에서는 다항식의 기본 공식만 배웠죠. 무슨 말이야? 시그마 K의 제곱, 시그마 K의 3승 이런 것을 갖다 이제 다항식이라 부르잖아. 1차, 2차, 3차. 바로 지수식은요, 어쩔 수 없어요. 공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할 때는 공비가 무엇인지, 초항이 무엇인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라고 나왔을 때 바로 K에 관한 지수꼴이 나왔으니 이것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인정할 수 있죠. 그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초항은 무엇이냐? 초항은 바로 시작항을 대입하는 게 초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초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항을 대입하니까 2의 1승 2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또 항의 개수가 중요하죠. 항개수. 항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부터 n까지니까 n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비, 등비 수열이냐, 등차 수열이냐 따져야 되는데 얘가 지수꼴로 나왔고 공비가 존재하는데 공비의 결정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k 앞에 개수가 1일 때 결정된다라고 했으니 이때 공비는 얼마로 봐야 된다? 2로 봐야 된다. 그러면 공비 들어갈 자리에 공비 들어가고 초항 들어갈 자리에 초항 들어가고 항개수 들어갈 자리에 항개수 들어가면 되니까 이것은 2-1에 공비-1에 초항 2에 공비의 항개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예쁘게 정리하니까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산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 여러분들 1번과 2번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K는 1부터 N까지 2의 K-1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초항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초항은 시작항을 넣는 것이니까 2의 0승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항개수는 1에서부터 n까지니까 n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1부터 n까지니까 n개. 공비는 k 앞에 개수가 1일 때 결정되니까 2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이것들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이것은 결국은 공비-1에 초항 조심해. 초항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항개수 몇 개야? n개지. n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처리하시면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K는 0부터 N까지 2의 2K-1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오른쪽에 K에 관한 지수꼴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등비수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와 초항을 결정할 때 이 K가 0부터 출발한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초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작항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에 여기다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승에서 2분의 1이 초항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항개수는요. 항개수는 여러분 1부터 n이면은 n개인데 0부터 n이니까 항개수는 n 플러스 1개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비는 k 앞의 개수가 1일 때 결정되는데 k 앞의 개수가 2니까 이렇게 묶어서 공비는 4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비는 2의 2승 4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공비 마이너스 1에 초항 조심에 초항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공비가 4니까 4에 그 다음에 항개수 n 플러스 1개죠.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 계산을 완료하시면은요. 이것은 6분의 1에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K는 1부터 N까지 2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야? 시작이 다시 1부터 되어 있죠? 그래서 초항을 결정하면은 초항은 K에다 1 넣어야 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항개수는 1부터 N이니까 N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공비는 K 앞에 개수가 1일 때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초항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항개수 n승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 분모가 2분의 1, 분자도 2분의 1 약분돼 버리겠죠? 그래서 남는 녀석은 1 마이너스 바로 2의 마이너스 n승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말하면 말이죠.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고 등비 수열의 합은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한다. 설령 시그마라는 표현 방법이 있어도 우리가 기본에 합공식이 있는 그런 수열은 그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수한 유형의 합을 계산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는데 일단 예제 2번과 같은 예제 1번, 2번과 같은 유사 문제를 개념 정리 문제에서 좀 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를 또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런 거 하나 살펴보기로 할게요. 지금 보시면 수열 A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A의 2K-1 더하기 A의 2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좀 특이하죠. 그죠?
그런데 이 결과가 4의 n승으로 표현되어 있답니다. 이때 k는 11에서부터 20까지 a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요. 일단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것은 k에다 2를 한번 넣어볼까 얘들아? 2를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a1 더하기 여기다 2를 넣어보니까 a2 자 k에다 2를 넣어보니까 a3 더하기 a4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죠? 자, 또 k에다가 3을 넣어보니까 a5 더하기 a6 이렇게 쓸 수 있어. 이제 알았다. 그죠? 그러면 k에다가 n을 넣어보니까 a 2n-1 더하기 a 2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것을 우리가 좀 문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국 뭐야? 4의 n의 제곱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2의 n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수열의 합을 함수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SEN이라고 하는 것은 2n의 제곱이야. 그렇다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겠니? 바로 n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여러분 SN이 n의 제곱이야?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어?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야? 보자마자 등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구할 수 있겠죠? AN을 구할 수 있겠죠? AN은 어떻게 하지? 공차가 얼마예요? 이걸 보자마자 공차가 2라는 거. 그 다음에 초항이 1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잖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요. 선생님 인강에서 인터넷 강의에서 등차 수열의 합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와닿지 않는다.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 이걸 갖다 또 SM-1은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설명하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지루해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공차가 2고 초항이 1이니까 여러분들이 2n 그 다음에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초항이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 그래서 an을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an이 2n-1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11에서부터 20까지 2k-1하냐. 그러면 시그마 옆에 k에 관한 1차식이 나왔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항초말로 구한다. 2분의 항의 개수는 11에서 20까지 10개, 초항은 11을 넣어주니까 21, 마랑은 20을 넣어주니까 39, 그래서 계산값은 300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분석을 통해서 그 계산을 함수의 형태로 고쳐서 SN을 일반화시키고 SN을 통해서 또 AN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AN을 다시 시그마에 넣어서 시그마의 합을 구하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안 하시게 되면 좀 난감해집니다. 아셨죠? 오케이.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리 7번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마 K는 2에서부터 10까지 2 곱하기 3의 K-1승을 계산하여라 이랬어요. 자, 좀 특이하죠? K는 2부터야. 근데 얘가 바로 뭐야? K에 관한 지수꼴이죠? 등비수열의 합.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항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결정할 수 있죠? 2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2 곱하기 3, 그래서 6이 나오겠고요. 공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3 이렇게 쓰면 되겠고 항개수 조심하세요. 항개수는 얼마야? 2에서부터 10이니까는 9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준식이는 보자마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공비-1의 초항 6에 공비의 항개수 9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2분의 6 하니까 3의 9승 마이너스 1 그래서 3의 10승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개념 정리 8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9, 99, 999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11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0.2, 0.22, 0.222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 일단은 말이죠. 왼쪽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니야. 그냥 이걸 가지고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하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풀고 일반화하는 게 더 쉬워요. 문자로 가르쳐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먼저 1번부터 좀 간단히 풀어볼게요. 자, 9, 99, 999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얘는 10-1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n번째 항이 있겠죠? an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니? 바로 s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바로 10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하세요. 내가 위에서 말이죠. 등비수열의 합을 이야기할 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상수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얘는 상수항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건 쪼개셔야 합니다. 그래서 k는 1에서부터 n까지 10의 k승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 이렇게 쪼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것은 상수수열의 합으로 구별 지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암산할 수 있겠죠. 초항은 10이고 공비는 10이고 한개수 n개. 그러니까 10-1의 초항은 10이고 10의 한개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상수수열의 합 1이 n개가 있는 것이죠.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9분의 10의 그 다음에 10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을 갖다 뭐 굳이 하나로 다 통분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써도 되겠네. 9분의 10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을 다 정리를 하시면은요. 9분의 10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9n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까지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요. 9라고 하는 것을 10-1로 99를 10의 제곱 마이너스 1로 999를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시그마로 고친 다음에 바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상수항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요 상수 부분을 따로 쪼개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2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2번. 자, 얘도 칠판 하나 쓱 끌어다가 우리 같이 2번도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1, 11, 11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1, 11, 그 다음에 11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종종. 자, 요거는 어떻게 하지? 일단 말이죠. 바로 9분의 1 곱하기 9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때요? 1은 9분의 1 곱하기 9. 그러면 11이라고 하는 것은 9분의 1 곱하기 99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111이라고 하는 것은 9분의 1 곱하기 999로 표현할 수 있죠. 어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하면 9분의 1에 10-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9분의 1에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9분의 1,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바로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9분의 1에 10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구한 1번의 계산식에다가 무엇만 할 수 있으면 돼? 9분의 1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것이니까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s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9분의 1에 10의 N승 마이너스 1. 아이고, 이거 미쳤나봐요. 여기를 뭐라고 고쳐야 돼? 10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선생님이 정신이 없나봐요. 자, 혹시 아까도 그렇게 강의를 했나? 자,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맞게 썼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요 9분의 1은 어떻게 할 수 있니? 9분의 1은 앞으로 똥 땡겨 넣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0의 K승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9분의 1을 또 한번 분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9분의 1에 이것은 10-1에 초항 10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분의 1에 N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뭐야? 요것도 9분의 1, 요것도 9분의 1이니까 81. 그래서 81분의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니까 10에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를 81로 하니까 9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건 81에 바로 10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9n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보기 중에 있으면 이것을 고르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특수한 형태의 수열의 합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하나 더 남았죠? 자, 하나 더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인데 역시 칸이 좀 부족하니까 칠판 하나 또 불러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이리 오너라. 자, 얘는 어때요? 좀 특이하죠? 0.2, 0.22, 0.0, 0.22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말이죠. 이걸 좀 이렇게 써볼까? 분수로 써볼게요. 10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은 100분의 2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얘는 1000분의 222 이렇게 써봤어요. 자, 다시 얘들아 10분의 1에 9분의 2에 9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아, 이거 좀 힘들어요. 그죠? 자, 요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10의 제곱분의 1에 9분의 2에 99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자,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될까? 10의 3승분의 1에 다시 9분의 2에 다시 999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자, 따라오시겠습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22. 요거 계산하면 22. 그 다음에 10의 제곱분의 1. 아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자, 얘들아, 그러면 쭉 가가지고 n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n승분의 1의 9분의 2의 자, 조금 전에 99, 999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10의 1승 마이너스 1, 10의 2승 마이너스 1, 10의 3승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렇다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0의 N승분의 1을 여기다 딱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9분의 2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0의 N승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수열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아하, S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뭐라고 쓸 수 있어? 9분의 2에 1 마이너스 10의 K승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요 9분의 2는 앞으로 쑥 당기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0의 K승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전개를 하니까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뭐가 되겠어? 시그마를 분배시켜주면 N이 나오겠고요. 요건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조금 어려운가? 그럼 한번 써주고 가죠. 9분의 2에 중괄호 열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0의 K승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다시 그러면 이게 뭐가 돼? N이 되잖아요. 그래서 9분의 2에 중괄호 열고 N 마이너스 요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러면 공비가 10분의 1, 조항이 10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조항 10분의 1에 중괄호 열고 다시 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10분의 1의 n승, 그러니까 10의 n승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야? 10분의 9에 10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9분의 1. 그래서 좀 더 이쁘게 쓰면 9분의 2에 자, 다시 요건 어떻게 돼? n 마이너스 9분의 1에 다시 1 마이너스 10에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구할 수 있지만은 뭐 지금까지 문제를 다 전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뭐야? 9분의 2에 그 다음에 81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81로 통분해 주니까 자, 81분의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18 그러니까 9배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18n 마이너스 여기는 뭐야?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n 자, 이것을 내림차수로 아름답게 정리하시면은요, 보기 중에서 81,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n승, 그 다음에 플러스 18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는 비교적 낮은 편인데요.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보기 중에 이 녀석이 있으면 이 녀석을 고르고 보기 중에 요 녀석이 있으면 요 녀석을 고르고 보기 중에 요 녀석이 있으면 요 녀석을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킨 게 바로 왼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A 이런 식으로 아까 9, 99, 999 이런 숫자의 배열이 나오게 되면 A에는 9분의 A에 10의 n승 마이너스 A 10의 n승 마이너스 1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AA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n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9분의 A에 9분의 10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9의 n승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또 좀 특수한 형태의 합을 갖다가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힘든 일인데요. 자, 얘들아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두 수를 곱한 합은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수열의 합, 서로 다른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 서로 다른 두 수를 곱한 합, 그 결과값 S는요,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3승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이 있으면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증명 과정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사실은 이 공식으로 바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배워야 할 부분은요,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말이죠. 1학년 때 말이죠. 바로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정리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바로 AB, BC, CA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죠. 그죠? 자, 요거까지, 세 개까지는 여러분은 이제 배우셨어요. 배웠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제곱을 정리해봐. 사실 어렵진 않죠.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B, AC, AD, 그 다음에 BC, BD, CD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요게요.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세 문자가 있어. 그 서로 다른 세 문자의 곱의 합이란 뜻이죠. 여기 서로 다른 네 개의 문자가 있어. 이 서로 다른 네 개의 문자가 서로 다른 네 문자의 곱의 합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 부분이. 그렇다면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n까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중간 생략 n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2배에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중간 생략해서 맨 끝에 가면은 n-1 곱하기 n까지. 이게 뭐야? 바로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곱의 합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곱의 합.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곱의 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이죠. 합의 제곱이 붙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뭐라고 써?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뭐예요? 바로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건 뭐라고 쓸 수 있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곱의 합을 선생님이 s로 놓는다면 2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얘를 갖다 다시 뭐라고 써도 되니?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3승으로 쓸 수 있고, 얘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플러스 2s가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s라고 하는 것은 넘기고 2로 약분하니까 2분의 1에 가로 열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3승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다항 2차식의 전개식으로부터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두 문자의 곱의 합,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도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우리 개념 정리 9번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개념 정리 9번. 자, 1부터 10인 순서로 나열한 수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의 총합을 small a라 하고, 서로 다르고 서로 인접하지 않은 두 수의 곱의 총합을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 강의를 하는데 칸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지울까? 아니, 칠판을 하나 끌어드릴까요? 자, 칠판 하나 나와라. 뚝딱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 한번 따라오세요. 1부터 10인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곱의 총합을 a라고 했으니까 a는 금방 구할 수 있죠. a는 어떻게 쓸 수 있니? a는 2분의 1에 자, 가로 열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3승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a는 금방 구했어요. 근데 b는 무엇일까요? b는 서로 다르고 서로 인접하지 않은 두 수의 곱의 총합을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의 총합을 a라고 했으니까 a에서 서로 인접한 경우를 빼면 되지 않겠어요? 인접한 경우는 뭐니? k는 1에서부터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서로 인접한 두 수의 곱은 어떻게 만들어져?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해가지고 중간 생략해서 9 곱하기 10까지 만들어지죠. 그럼 이 앞부분이 1에서부터 9까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여기가 뭐야? k의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러면 말이죠. 자, 선생님이 여기 또 공식을 이렇게 써드렸네요. 여기 우리가 1부터 10이니까 n 대신에 10으로 쓰자. 됐습니까? 1부터 10으로 쓰자.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요, 얘네 둘이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더해주면 2a.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9까지 k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a 값이 2분의 1의 요 녀석이었으니까 여기다 2배 하면 2분의 1만 지워지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의 3승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다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9까지 k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여기도 이렇게 옮겨서 마지막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공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분의 10의 1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이것은
6분의 10에 11에 21 됐습니까? 마이너스 이것도 공식 있죠? 뭐예요? 3분의 9에 10에 1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지워지지요. 그래서 55의 제곱, 55의 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 약분되니까 3으로 약분되겠죠? 2해서 7, 그 다음에 다시 약분하니까 5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55 곱하기 7 이렇게 쓰면 되겠고 요거 이렇게 3으로 약분하면 3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뭐야? 2 곱하기 5 곱하기 1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55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죠? 마이너스 6 곱하기 55. 자, 55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좀 더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55로 묶어볼까요? 55로 묶으니까 5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55 마이너스 13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55 곱하기 얼마야? 13을 빼니까는 42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42. 따라서 자, 42 곱하기 55, 55 곱하기 42는요. 계산해 주시면은 2, 5, 10, 그 다음에 2, 5, 1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4, 5, 20, 그 다음에 4, 5, 22, 그러니까 23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310 이렇게 되어서 몇 번의 답이 있습니까? 2번의 답이 있겠네요. 그죠? 2번 어디쯤 있니? 여기 있나? 여기 2번에 여기 답이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2번에 답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숫자의 곱의 합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역시 왼쪽에 있는 공식처럼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의 합은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역시 계산하고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그마의 확장된 개념들을 갖다 좀 배워봤고요. 이제 시그마가 활용되는 응용 문제 풀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응용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